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환갑이 넘었는데도 빚만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딸의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택시 안 타고 공중화장실 가서 휴지를 뜯어오시고 물값 아깝다고 딸 집에서 목욕하고 빨래하시는 우리 엄마. 그런데 친정 식구들한테는 2천만 원, 3천만 원씩 빌려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절약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과 안타까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 사회 어머니들의 재정적 착취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희생적이고 절약적이지만 그 노력의 열매는 본인께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죠. 사연 1. 극단적 절약과 가족 착취. 10년 전 옷을 아직도 입고 지하상가에서 2만 원에 산 가방을 5년째 매는 울엄마. 아빠가 사업한다, 사무실 차린다, 차 사달라며 돈 뽑아가고. 그래도 내 용돈, 동생 용돈 챙겨주시는 울엄마. 사연 2. 모성애의 악용. 20살부터 1,000원짜리 구제 옷만 사 입으면서 모은 돈. 엄마 이혼 소송 당했을 때 불쌍해서 소송비 400만 원에 국민연금 1,000만 원까지 주었어요. 돌아온 건 나 살궁리만 했다는 비난이었죠. 사연 3. 형제간 불평등. 난 5천원짜리 편의점 도시락도 아까워서 맨밥에 김만 먹었는데 남동생은 500만 원 빌려가서 처자식이랑 해외여행 다녀왔어요. 거기다 실직한 제게 재산 정리해서 차 사달라, 평수 넓히 집 내놓으라며 4년을 괴롭혔죠. 그 후로도 직업이 있고 건강하면 갚을 수 있는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일을 못하게 되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사연 4. 은퇴 후의 현실. 자식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켜 놨더니 빚만 남았습니다. 가정경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세대를 걸쳐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구조적 원인. 노후 준비 없는 효도 강요 문화.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나중에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평생 저축을 하지 않고 모든 돈을 자녀 교육에 쏟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부모님을 돕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생계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족 간 경계 없는 재정관계. 우리 가족끼리 돈을 빌리고 갚는 걸 따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에서는 형제가 동생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여러 차례 요청했고 동생은 차마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비상금과 노후자금까지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할 때 여자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머니는 남편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꾸준히 부업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있는데 왜 일을 하냐며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의 눈치를 보느라 일을 그만두고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심리적 원인. 과도한 모성애와 희생 강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포기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을 위한 옷 한 벌조차 사지 않고 자녀의 학원비를 위해 모든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후에도 끊임없이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인데라는 맹목적 신뢰.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문서나 계약 없이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형제에게 목돈을 빌려줬지만 몇 년 후 형제가 그건 선물 아니었어 라며 되갚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족 간 큰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노후 파산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많은 부모님을 괴롭힙니다. 한 어머니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되면서 의료비가 늘어났고 이는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순환을 끊어낸 사례들도 있습니다. 성공 사례 1. 건강한 경계 설정. 거머리 같은 시댁과 연을 끄는 지 8년 차입니다. 돈 달라는 사람 없이 착착 모이더라고요.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공 사례 2. 자수성가 스토리. 우리 엄마는 젊었을 때부터 아끼고 대출받아 성실히 완납했어요. 지금은 서울 아파트 세 채에 순수익이 들어옵니다. 가족 모두가 제 명의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죠. 성공 사례 3. 현명한 재정관리. 자식 키울 땐 돈이 안 모이더니 이제는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요. 60 넘어서도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건강도 야무지게 챙기시니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세요. 구체적 해결 방안. 가족 간 돈거래 원칙. 무이자 대출은 절대 금지. 한 여성은 남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무이자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갚지 않자 오히려 가족끼리 돈을 따지냐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무이자 대출은 갚을 책임감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금액은 잃어도 되는 만큼만 퇴직금을 전액 동생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한 어머니는 사업 실패로 돈을 잃고 재취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빌려주는 돈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출 보증은 절대 서주지 않기. 아들의 사업 대출 보증을 서줬던 70대 부부는 아들의 파산으로 인해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보증은 자신의 신용과 재산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거절할 때는 단호하게 이유 설명 없이 미안하지만 안 돼라는 단순한 거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여성은 이유를 설명하다가 설득당해 결국 돈을 빌려줬고 그 결과는 재정적 어려움과 가족 갈등이었습니다. 개인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매월 고정 저축액 설정. 한 직장인은 월 소득의 30%를 자동저축으로 설정해 3년 만에 집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소득에서 저축을 먼저 떼어두면 소비 유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상금 계좌 별도 운영. 갑작스러운 실직에도 6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한 가장은 별도의 비상금 계좌를 통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비상금은 주거래 통장과 분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테크 교육 정기적 참여. 재테크 강의를 통해 연수익률 20%를 달성한 주부는 돈 관리는 평생 공부라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재정교육에 참여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세요. 신용관리 철저히 하기. 신용점수 900점을 유지하는 한 남성은 대출금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을 지키고 연체를 방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노후준비 전략. 국민연금 최대한 확보.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최대화한 한 전업주부는 은퇴 후 매달 1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수령 중입니다.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개인연금 다층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국민연금 외에도 변액연금과 퇴직연금을 병행하여 월 300만 원의 연금을 수령 중인 사례처럼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세요. 소득에 맞는 보험 설계. 실손보험과 적절한 보장은 필수입니다. 과다보험을 줄이고 월 소득의 10% 이내로 보험료를 제한한 한 부부는 매달 5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안전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원금 보장 상품으로 연 4% 수익률을 유지한 한 어르신은 안정성이 우선이라며 예금, 적금, 국채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합니다. 가족관계 재정립. 경제적 독립 선언하기. 30대에 경제적 독립을 선언한 한 여성은 부모님의 계좌와 완전히 분리한 후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독립은 건강한 가족관계의 시작입니다. 자녀 교육비 한도 설정. 자녀 교육비를 월 소득의 30%로 제한한 한 가족은 남은 금액으로 저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교육비는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부양 방식 사전 협의. 세 자매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공증까지 받은 사례는 가족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부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형제 간 재정 분담 명문화. 상속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형제들이 문서화한 한 가족은 형제 간의 불화를 막고 책임감을 강화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현명한 선택을 시작해보세요. 이 모든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기 위해 퇴직금을 전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본인은 노후를 위한 자금을 잃었고 아들의 사업 실패로 가족 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적 경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한 사례에서는 형제들이 부모님의 요양비를 공평하게 나누기로 협의하고 공증까지 받아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제 간 불화도 예방하고
부모님도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시 실천 가능한 팁 1. 통장 분리하기. 가족과의 재정을 완전히 분리하세요. 2. 재정 상담 받기.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3. 가계부 작성. 시작.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며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4. 불필요한 보증 정리. 가족이라도 보증을 서지 않는 원칙을 세우세요. 5. 저축계획 수립. 월급의 일정 부분을 자동저축으로 설정해보세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재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현명한 선택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가족이어도 개인적 존재로 안정적 재정 기반을 잘 구축하시고 꼭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